우리가 시어는 문법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시어는 문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문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철학에 따라서 굉장히 긴 소스 코드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긴 소스 코드를 잘 축적해서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재사용하지 않고 제3자도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코드를 잘 짜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자 게임이라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C 언어 프로그래밍 방법을 좀 더 고도화하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타자 게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또 타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자 연습하는 게임을 한번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글 연습하면 좋겠지만 한글은 문자 체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영어, 문자, 숫자, 구두점 이런 거를 다루는 아스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자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아스키는 영어, 소문자, 대문자, 숫자, 구두점을 표현하기 위한 이진수 체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개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여기서 정보는 영어 중심의 정보입니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문자 코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키를 이용해 가지고 타자 연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A, B, C, D, E, F, G 라는 문자열이 사용자에게 주어지게 되면 사용자는 A, B, C, D, E, F, G 요만큼 딱 쳐서 제대로 치면 이제 득점하는 거고 틀리면 당연히 감점을 하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리고 타자 게임에서 중요한 게 분당 타수가 중요합니다. 자, 1분당 몇 타를 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계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클락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클락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 시간 혹은 처리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밀리초를 1000번 모으면 1초가 되죠. 그리고 1초를 60번 모으면 60초가 되니까 1분이 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사용자가 타자를 몇 번 치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당 타수와 이제 득점을 다 모아서 게임 정보를 사용자에게 출력을 해야겠습니다. 그 출력하는 기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자 연습과 같은 이런 게임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를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기능들을 입출력 형태로 내가 코드 블럭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코드 블럭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이 코드 블럭의 주종 관계, 상하 관계를 이용해서 체계화할 수 있느냐,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미래의 우리라든지 제3자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름을 잘 정해야 됩니다.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 그리고 코드에 등장하는 다양한 숫자들의 상수 이름을 입히는 연습을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한다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코딩 실력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새 프로젝트 만드는데요. 타자 게임이니까 이름은 타입 게임이라고 정하겠습니다. 타입 게임. 기존에 했던 C++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타입 게임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맨 처음에는 바로 게임 개발로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처음 코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스 파일에다가 추가로 자, 스트링 테스트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테스트 string.c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스탠다드 IO도 써야 되니까 스탠다드 IO.h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또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타자 연습을 하게 되면 영어 문장이 필요합니다. 영어 문장 필요한데 우리가 그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잖아요. 이 만들어내면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철학적인 아니면 시적인 느낌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난수 발생시켜서 이상한 글자를 막 만들어내는 것도 타자 연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명언 명구가 있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popular quote라고 할까요? popular. 자, quote는 구문이죠, 구문. 유명한 이제 문구. 문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뜨는 걸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좋은 말이 많네요. 자, 요것들을 하나씩 한 7개 정도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문자열의 배열입니다. 문자열의 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자열 자체도 문자 배열이죠.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당연히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자, 캐릭터의 배열인데 그걸 문자열이라고 했고 그 문자열을 다시 배열로 삼고 있습니다. 아, 머리 아프죠? 이걸 우리가 배운 배열 개념으로 보면 자, 캐릭터의 2차원 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자, 문구니까 쿼츠라고 합시다. 2차원 배열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문자의 2차원 배열, 문자열의 1차원 배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 꺽쇠를 이렇게 두 번 연달아 쓸 수는 없고 상위 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얘는 배열 정의인 이 꼬불꼬불한 괄호, 꼬불괄호, 그러니까 curly brace라고 하는 얘를 작성을 하게 되면 문자열이 몇 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도 되는데 앞에는 비워도 되는데 뒤에는 비울 수가 없습니다. 개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난 문장이 길어봤자 100개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100개 쓰는 건 이제 괜찮거든요. 당연히 세미콜론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괜찮은데 여기 100이라는 이름은 문자열의 최대값입니다. 그 문자의 최대. 문자열 아니면 문자의 이제 최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숫자 100으로 하면 이게 정말 자연수에 있는 100인지 아니면 배열을 제한하기 위해서 배열의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 쓴 100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define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efine. 자, 이름은 스트링에 max라고 이제 짓고요. 100이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string ma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fine은 이 숫자 100 혹은 어떤 짧은 구문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란 말 자체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하면 큼지막한 구문에 짧은 태그, 꼬리표를 붙이는 겁니다. 아니면 별명을 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의 2차원 배열, 문자열의 1차원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들 좋은 말들을 한번 다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복사를 해 넣습니다. 당연히 복사해 넣으면 에러가 뜨겠죠. 왜냐하면 문자열을 하려면
자, 우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자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쌍따옴표로, 더블 쿼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만들어주는데 이게 또 너무 복잡하면, 자, 너무 길면 좀 곤란하니까 짧게 잘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쌍따옴표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건 굉장히 기네요. 이 정도로 길게 하고요. 항상 끝이 되면 쉼표. 그러니까 배열에서 원소를 나열을 할 때 원소 쓰고 쉼표 쓰고 원소 쓰고 쉼표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도 빠졌네요. 근데 여기서는 캐릭터의 배열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를 쓸 때 나오는 요 값은 문자열이 되고요. 요 문자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문자열 만든 다음에 쉼표를 이용해 가서 각각 끊어줘야 됩니다. 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찍고요. 쓰다 보니까 꽤 많네요.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서 해봅시다. 자, 다시 문자열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꽤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또 만들었고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존 레논의 유명한 말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다 만들었네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꽤 많은 문장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빌드하면 뭐 문제없이 다 빌드가 되고요. 자, 종료됐고 종료 코드가 이제 0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든 문장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개수가 몇 개나 되지? 그래서 내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1, 2, 3, 4 해가지고 12개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굳이 헤아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이즈 오브를 하면 됩니다. 자, 쿼츠에 대한 사이즈 오브를 해주면 됩니다. 사이즈 오브 하면 12개가 나오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이 사이즈 오브는 이 배열이 가리키는 원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원의 경우 1차원 배열의 개수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배열의 배열이잖아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구성하는 원소는 2차원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좌표축으로 보면 x, y에 있는 그 점들 전부 다의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가 나오고 각 원소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각 원소의 개수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캐릭터. 물론 한 바이트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원소의 개수. 자, 사이즈 오브는 얘는 변수의 그 자료 구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 t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자, 토탈 사이즈 뭐 이렇게 할까요? 자, 토탈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토탈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얼마인지 한번 출력해 볼까요? printf로 자, %d 해서 자, 토탈 사이즈 출력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요 사이즈 t는 우리가 또 상식 알아야 되는 게 요 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형정의 type definition을 썼다는 뜻이고, 이 자체는 굉장히 크기가 큰 자료형입니다.
근데 이걸 %d로 하면 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얘를 int로 형 변환을 하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는 zd를 이제 써주는 겁니다. 포맷 규격자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C++이라든지 C샵을 공부하기 위해서 C 언어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지, C 언어는 너무 옛날에 나온 언어라서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부족합니다. 이쪽에 너무 힘을 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적인 거를 이제 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그 배열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배열 연습해 보는데, 배열의 원소를 계산하고 싶어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 각 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할당받은 메모리 크기를 바이트로 돌려주는, 반환해주는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이즈 오브는. 어쨌건 이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요 쿼츠의 개수, 문구의 개수를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2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사이즈 오브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t라고 하는 자료형이 나와서 이 자료형을 출력하기 위한 프린트F를 해보다 보니까 사이즈를 출력해주는 zd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200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1200자 될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string max가 100이기 때문에 100에다가 몇 개가 곱해졌습니까? 12줄이 곱해졌으니까 1200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 쿼츠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string max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한 줄당 100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의 개수로 나눠주면 줄이 몇 줄인가가 이제 나오겠죠. 뭐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이 줄이 사이즈 t처럼 굉장히 큰 자료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트로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형이 안 맞으니까 형 변환만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진짜 우리 생각대로 나오는지. 자, 쿼트는 자료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트라서 %d 10승정수 출력하는 포맷 규격자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상대로 12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문구를 더 추가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이 쿼츠 줄의 개수는 계산해 주기 때문에 내가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할 때 요 쿼트의 개수를 써야 되니까 요 절차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있는 거면 얘도 한번 넣어보면 한 줄이 더 추가될 거잖아요. 자, 추가되면 여기다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자, 적어주고 이게 지워졌으니까 다시 해줘서 출력 한번 해봅니다. 그럼 13줄 나오니까 우리 코딩할 때 굉장히 편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쿼트는 출력 어떻게 합니까? 쿼트 출력하려면 포문을 돌려주면 됩니다. 포문 돌려서 int i는 0부터 for 구문은 맨 앞에가 출발점,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이 증감이니까, 자, 판별식은 어디까지 돌릴 건가 하는 건데 i가 쿼트보다 작을 때까지. 왜냐하면 자연수랑은 다르게 컴퓨터에 쓰는 수는 항상 0부터 출발합니다. 1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개수보다 하나 더 적은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포문을 돌릴 때 는 같은 걸 잘 안 씁니다. 쿼트 마이너스 1까지만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0부터 출발했을 때 쿼트 개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이거 많이 보던 구문이죠. 그렇게 해서 푸데스로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데, 푸데스로 출력할 때는, 자, 푸스트링이잖아요. 얘는 푸스트링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열의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문자열의 이름. 근데 그 문자열의 이름은 쿼트 배열에 상위 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쓰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인데 그 앞에까지 쓰면 캐릭터의 어레이 주소가 들어갑니다. 캐릭터의 어레이 주소. 자, 그게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잘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썼던 문장이 말끔하게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게 뭘까요? 자, 타자 게임 하려면 문자열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문자열 입력. 문자열 입력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스탠다드 IO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getS라는 겁니다. getS는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getString입니다. 영어 표현에서 뭐 put은 넣는 거고 get은 얻는 거니까 반대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put과 get을 우리가 반대의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get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S 함수. 그러니까 getS 함수가 있는데 요 getS 함수는 이렇게 쓰면 이게 좀 의미가 이상해요. 요거 말고 요 getS 함수가 있습니다. 요 getS 함수. 요 getS 함수는 F12 눌러서 찾아가 보면 스탠다드 IO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런 방식으로 이제 쓰게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연 함수 쓰다 보면 이렇게 언더바하고 s라고 이제 쓰는 표현이 있는데 얘는 safe라는 의미입니다. 안전한. 그러니까 함수를 안전하게 만든 겁니다. 어떤 함수인가 하면 원래 getS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를 안전하게 만든 함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언더바하고 s를 붙입니다. 뭐가 안전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getS를 하려면 문자열이 필요합니다. 문자열 필요하니까 우리 정의 한번 해볼까요? 자, 캐릭터에서 자, string input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개수를 얼마로 할까요? 뭐 110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string in이라고 하는 문자열, 문자 배열은 입력을 몇 개 받을 수 있습니까? 9개 받을 수 있죠. 9개 입력 가능. 10이라고 써놓고 왜 9개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은 숫자 0이 들어감.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규칙입니다. 문자열은 마지막을 표기를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글씨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위치에는, 마지막 원소에는 0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의미 있는 입력은 9개만 되는 겁니다. 왜? 나머지 하나는 0을 넣어야 되니까. 그럼 getS는 9개까지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9개까지 입력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그렇게 착하거나 노련하지 않잖아요. 사용자는 컴퓨터 입력을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9개가 아니고 10개, 20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할당받은 공간을 넘어서는 입력을 받게 되니까 이상한 위치에 값을 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해킹 공격의 요소였기 때문에 예전 표준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언더바 s를 붙여서 입력을 받을 때
혹은 메모리에 접근할 때 내가 할당받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입력이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9만큼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최대 숫자는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잘 왔는가는 푸데스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좀 구별을 짓기 위해서 얘들 printf로 아니면 푸데스 같은 걸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문자열 입력해서 나오니까 1, 2, 3, 4, A, B, C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잘 되죠. 그리고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입력을 하더라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야 되는데 좀 오류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입력이 이제 들어왔다. 아예 이걸 제한을 하진 않고 오류를 띄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문자일 입력은 이제 받을 수 없도록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방지하려면 여기 있는 캐릭터를 넉넉하게 쓰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코딩할 때 문자일 입력을 이제 받는데 문자 입력을 받는데요. 얘를 이렇게 10이라고 쓰고 얘는 9라고 이게 써도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나중 되면 여기 있는 9가 도대체 뭔지 까먹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매크로를 지원하는 디파인을 이용해서 스트링 인풋의 max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입력할 때 최대 몇 자까지 할 거냐? 한 200자까지 할 거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 내가 입력 받을 수 있게 하고 얘는 그것보다 하나 더 적게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입력하더라도 이제 오류 날 확률이 별로 없죠. 굉장히 많은 메모리 할당을 했으니까 이걸 내가 더 잘 하려면 메모리를 계속 늘리면서 이제 입력받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건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C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요 getS 함수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 입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타자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본 함수에 대한 검증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이용해 가지고 게임 개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